자, 이렇게 저희가 이슈 알아봤는데요. 사실 짧은 강의로 이슈를 다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내용들이 방대하기도 하고 좀 어렵잖아요. 해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필요하시다면 한번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월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신 후에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한번 해결해 봐야겠죠. 역시나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는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286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딸아이가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데 통근버스가 양재역으로 옵니다. 양재 일동으로 집을 장만해서 딸이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서는 양재 이동이 좋다고 하는데 일동이 조금 더 가격이 낮아서 돈에 맞춰서 가려다 보니 일동으로 보고 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들은 저희와 같이 거주하면서 2억 정도로 상급지 재개발 투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2주택 자이다 보니까 집을 하나 더 매입을 하게 되면 2주택으로 취득세가 12%라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취득세 중과 완화가 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요새 웬만하면 2억 후반은 있어야 투자가 되던데 2억으로 들어갈 상급지 투자 추천 지역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녀분이 이제 두 분 계신가 봅니다. 따님과 아드님에 맞춰서 각각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어떻게 좀 세워보면 될까요? 네, 질문이 두 가지고 굉장히 긴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단 양재 1동, 양재 2동을 좀 비교하는 질문이셨죠. 양재 1동으로 집을 구하셔도 되냐는 건데 일단은 양재 1동도 좋고요. 양재 1동 투자하시는 거 지금 타이밍에 찬성 의견 드릴게요. 앞서서 지금 이슈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게 공간혁신구역이잖아요. 공간혁신구역이 위치가 이 양재역 쪽이거든요. 양재역이 이제 양재 1동 쪽에 속하고요. 사실 여기가 개발이 되고 나면 이 주변 일대로 양재 1동, 2동 상관없이 사실 파급 효과가 클 거예요. 왜냐면 양재 1동의 양재역 주변에 보면 여기가 뭐 주거지보다는 거의 상권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역세권 쪽으로는 투자가 쉽지는 않고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이 저층 주거지 이제 주거타운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양재 1동이나 양재 2동에 이제 배후 주거지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1동이나 2동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다만 가격 차이가 좀 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재 2동이 양재 1동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거든요. 이거는 양재 2동 자체가 사실 뭐 최근에 1구역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차이가 뭐 이렇게 몇 년 차이 안 날 거예요. 개발이 되면 같이 되는 거지 2동은 되고 1동은 안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건데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진입을 할수록 조금 더 가격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양재 1동에 있는 가격이 양재 2동을 따라갈 거고 그러면 양재 2동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더 안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뭐냐면 양재 1동과 양재 2동의 가격 차이만큼 사실은 양재 1동에 들어가면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있다. 좀 안정성이 확보돼 있는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개발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때는 속도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같이 개발은 될 거다. 그래서 양재 1동으로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거는 너무 좋고요. 우리가 양재동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또 많이 찾으시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울시를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규칙과 계획대로 개발을 하잖아요. 양재역, 양재동 그리고 삼성 또 하나가 수서예요. 이게 거점 지역으로서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풍부하고 시너지가 많이 나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기존에는 양재가 사실 강남권, 서초권에서 조금 이제 외곽 지역의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덜 된 거는 맞고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도 판교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강남
그다음에 사실 용산까지도 이제 신분당선이 연장이 될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타운, 업무벨트로서 계속 연장이 될 거고 기존에는 보시면 여기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 일대가 배후 주거지, 그러니까 직주 근접의 지역으로서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앞선 얘기처럼 이제 직주 혼합으로 바뀔 거면서 사실상 이 주변 일대에 이 최근에 11월 달에 AI 특구로 지정이 됐고 또 ICT 특정개발진흥직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양재 IC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이 할인부지에서 착공이 들어갈 거죠. 그럼 업무타운 들어오고 주거지가 같이 개발이 되는 주상 복합 형식이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잡혀 있었는데 기존에는 계획만 있지 실천이 안 된 지역이 양재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계획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삽도 뜨기 시작을 하고 규제들 또 완화를 해주기 시작을 하고 뭔가 인센티브도 줘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을 하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실천을 하기 때문에 당장의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양재 1동 같은 경우도 양재 2동이랑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분명히 좋아질 때는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주변에서 양재 2동이 더 좋고 양재 1동은 별로지 않냐라는 말에 크게 이게 마음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같이 개발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질문이 우리가 2억대로 해서 이제 투자처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2억대로 상급지 투자 추천 지역 여쭤보셨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상담이 좀 길어지니까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2억으로 들어갈 지역을 찾는데 사실 지역별로 들어가는 투자금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역을 셀렉하는 게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먼저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용산이라든지 서초, 강남, 송파, 딱 그 규제 지역들을 상급지라고 해서 많이 찾죠. 그런데 투자금들을 보면 용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반을 쪼갰을 때 이 동쪽은 가격들이 좀 나가고요. 지금 많이 찾는 게 서쪽 쪽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거고 이 일대가 한 3억 5천 전후로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럼 다시 서초, 강남, 송파로 넘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소위 찾는 뭔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역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억 5천에서 지금 한 3억, 많이 들어가면 3억 초반 정도까지 투자금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남아있는 이 상급지에 붙어있는 이 상급지들 중에서 비규제 지역 있죠. 이런 데 많이 찾는 데가 한강변을 기준으로 해서 마포라든지 아니면 광진구라든지 또 동작구 노량진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찾으시죠. 이런 데도 보면은 투자금이 이제는 2억 5천에서 3억 안쪽, 한 2억 후반대로 보통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뭐냐면 용산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좀 낮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용산보다 높다 보니까 투자금이 조금 줄어드는 거고요. 이 남아있는 나머지 지역들이죠. 마포, 광진, 동작구 같은 경우도 이 매매가는 상대적으로 지금 땅값이랑 공사비가 올라서 좀 높은 편인데 전세가가 또 그렇게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투자금이 2억 5천에서 뭐 2억 7, 8천 많이 들어가면 3억 안짝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대로 웬만큼 뭐 내가 원하는 지역에 들어가려면 2억 후반 정도는 있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1억 후반, 2억 정도 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을 한번 찾아보면 색깔을 좀 검은색으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중구 쪽 있죠. 중구 쪽. 이런 중구 쪽에는 한 2억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조금 있고요. 아니면 성수동, 성동구 중에서 이 용답동 쪽 보시면 2억 정도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강동구는 2억이 조금 안 들어가는 지금 뭐 재개발지들이 있고요. 또 2억, 뭐 1억 이하로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서남권 중에서 강남이랑 그래도 붙어 있는 지역 있죠. 뭐 관악구 같은 데들 이런 지역들 2호선이 연결돼 있는 아니면 뭐 신림선을 통해 가지고 여의도로 연결이 되는 이런 지역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금을 쫙 말씀드린 이유가 지역별로 이 기준치가 있다. 사실 신축 같은 새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가 높은 만큼 전세가도 높아서 투자금이 또 이 비슷한 평균치로 들어가는 거고 좀 구축 같은 경우는 이 매매가가 낮은 만큼 공시가 때문에 전세가도 더 낮기 때문에 또 비슷한 투자금으로 평균 들어가거든요. 이런 차이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2억으로 들어갈 지역을 제가 중구나 용답동 쪽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여기 약수역 인근에 있죠. 여기 재개발 확정지는 아니고요. 주변 일대가 다 재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예정지 요 정도가 있고요. 또 하나 용답동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한번 걷었었다가 신속통합으로 해가지고 무산이 됐죠. 그런데 지금 다시 구역계를 조정을 해가지고 재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신통이 구역이 해제가 되면 1년 동안은 신청을 다시 못 넣거든요. 그럼 내년 뭐 여름쯤에 신청을 넣어야 되는데, 대신에 단서 조항이 기존에 있는 구역과 새로 조정한 구역 간의 이 공통점이 90% 이하가 형성이 되면 기간 상관없이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지역을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재개발 이제 초기 단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노후도가 기본적으로 꽤 나오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됐을 때 사업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성이 괜찮다라는 얘기는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내가 추가 분담금을 좀 내더라도 이제 사업성이 괜찮은 거죠. 재개발이 잘 추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구나 이제 성동구, 용답동이나 둘 다 괜찮지만 아파트 가격이 일단은 여기 성동구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가지고 임장 가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상담이 조금 길게 돼가지고 좀 구체적인 거를 다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세한 거는 한번 뭐 내방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시 방송 통해 가지고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양재동은 이제 직조합으로 본격적 개발을 이제 시행하려고 앞두고 있는데, 이동이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시세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함께 개발이 될 거니까 일동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중구나 용답동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 이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추후에 또 상담 요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762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예산 3억으로 이사비, 등기비, 부동산 비용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영끌해서 7억 정도까지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남자이와 하남 한솔 솔파크, 신장 에코타운 1단지 중 어디가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남 일대 좀 보고 계신데요. 세 곳 중에 어디가 더 나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여기 신장 에코타운 1단지, 그리고 하남 한솔 솔파크, 하남 자이 아파트, 이 셋 중에 고민을 하시는 거고, 3억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대출을 좀 받으시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1번 신장 에코타운, 2번 하남 한솔 솔파크, 3번 하남 자이 아파트, 이렇게 설명을 우선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공통 분모가 좀 다른 게, 하남 한솔 솔파크 같은 경우는 30평대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신장 에코타운 같은 경우는 비싼 가격에 20평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이게 자녀가 아직은 없고, 그리고 사이즈가 크게 상관이 없고, 그냥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1번, 2번, 3번으로 가시고요. 사이즈가 중요하다 하시면 일단 하남 한솔 솔파크로 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 아파트들 뭐 금액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가 첫 집이면서 마지막 집은 아니잖아요.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첫 집이면서 갈아타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2년 정도 거주를 하시고 비과세 받고 이제 갈아타셔가지고 조금 더 서울 중심지로 이제 이동하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갈아타기 전략을 뭐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시게 되면 웬만큼 이제 서울에 있는 중심지로 이동을 하실 수 있거든요. 보통 다 그렇게 해서 내 집 장만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첫 집이든 뭐 이렇게 집을 선택을 할 때 사실 어디가 좋고 뭐 강남이 제일 좋고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금액에 맞춰가지고 대출 활용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과 아파트를 셀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뭐 호재가 당연히 있긴 하지만 여기가 자체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강동이 오르고 미사가 오르고 또 여기 교산 신도시가 만들어지죠.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영향을 받아서 후발대로 좀 같이 오르는 아파트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2년 정도 살다가 갈아타기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또 하나 여기 신장 에코타운 1단지를 먼저 추천을 드린 게 아마 가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이쪽이 덕풍동이고 여기가 이제 신장동이잖아요. 그런데 주거 차이가 좀 정주 여건 차이가 좀 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체로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고 보면은 이제 학교 형성돼 있고 길이 잘 닦여 있거든요. 그래도 택지로 조성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만든 개념이고 지금 여기 덕풍동 같은 경우는 보시는 아파트 이쪽 단지들만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저층 주거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 되는 지역이라 정주 여건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파트를 추천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 이 하남시청역으로 3호선도 개통이 되고 미사동 쪽으로 해가지고 K스타 월드라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2030년도 이후의 계획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간에 내 아파트가 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조금 접어두시고 그래도 가격에 맞는 아파트들 중에서 역세권이고 그래도 하남 자체는 너무 좋은 위치가 맞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내 집 마련하시고 한 번 더 갈아타기 전략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집이지만 다음 스텝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보시는 곳 세 곳 중에 이제 이유에 따라서 어디가 더 나을지 설명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884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구성남 재개발이 활발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성역 해리스톤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높은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자, 이제 저희가 산성역 인근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최근에 구성남에 대한 재개발지에 관심이 많고 이제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일단은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다만 요거는 있어요. 여기가 27년도쯤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거든요. 재개발이 거의 이제 아파트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가격이 5구 타입 같은 경우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이제 조합원 입주권 매물이죠. 8사 타입 같은 경우가 11억에서 한 12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이 이게 그래도 경기도권이고 한데 어느 정도 가격 반영이 된 거 아닐까,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시세는 맞는데 가격은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옆에 우리 요쪽이에요. 지금 요쪽이 해리스톤이고요. 여기가 이제 포레스티아인데 지금 포레스티아가 입주한 신축 4년차 아파트거든요. 근데 해리스톤 아파트보다 지금 조합원 입주권 가격보다 한 1억씩 정도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해리스톤이 입주를 27년도에 할 건데 27년도가 되면 바로 옆에 그리고 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신축 한 7, 8년 차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나는 신축이고 그리고 지금 현금 가치로 사는 거고 27년도가 되면 새 아파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안전마진 1억 정도지만 27년도에는 안전마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존에 이 성남을 보면요. 성남 같은 경우가 이 산성역 인근이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그 유래가 남한산성에서 유래가 된 산성역이거든요. 근데 산지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좀 구릉지로 형성이 돼 있어서 그나마 평지로 이루어진 뭐 위례라든지 아니면 더 판교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개발이 됐고 수요가 몰려 있었고 상대적으로 요 주변 일대 구릉지가 많은 데는 개발이 덜 됐었는데 이제 개발이 시작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여기 해리스톤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요 인근에 있는 재개발지, 요 인근에 있는 재개발지까지 다 구릉지는 있지만 개발이 되고 나면 어쨌든 주거 여건이 위례만큼 좋아지는 거는 확실히 맞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산성역 일대가 위로 쭉 올라가면 강남이라든지 송파에 접근성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죠. 가히 대장 단지들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릴게 여기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 자체가 조합원 입주권이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5% 정도 아마 들어갈 거고 나중에 입주할 시점에 추가 분담금을 이제 내는 이런 형식으로 갈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게 내가 아파트가 완성이 되는 조금 빠른 재개발 확정지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서울권에 이 정도 속도가 난데는 거의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현찰이. 근데 내가 6억 정도를 가지고 그래도 입지 좋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니까 완성이 확정된 대로 들어가는 거고 한 3년 있으면 입주를 하는 거니까 괜찮은 조건인 거죠. 그런데 내가 한 6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면 이 정도 속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발 확정돼 있고 차라리 입지가 좋은 데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정도면은 사실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역이 뭐 금호라든지 아니면 여기 인근에도 뭐 거여마천, 뉴타운 이런 데도 있죠.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조합 설립 전후로 형성이 된 재개발 확정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을 드린 여기 해리스톤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시세의 가격이긴 하지만 향후에 뭐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주변 일대가 사실 좋아지면서 중요한 거는 강남이나 송파 접근성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됐을 때에 대한 기대 가치는 높고 그리고 27년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25, 26, 27부터는 공급이 확실하게 부족하게 되죠. 그 타이밍에 입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되팔아도 되고 그 타이밍 입주를 하셔도 되고 선택권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구성남에 대한 개발 가치는 높기 때문에 저는 구성남에 대한 이 가치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해리스톤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주변 일대가 좋아지면서 기대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또 투자금에 맞춰서 다른 곳도 함께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곳도 살펴보시고 다른 전략도 함께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고요. 혹시나 추후에 더 궁금하신 사항 생기신다면 저에게 상담 요청 다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세미나 관련해서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